도레미파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. 바로 수능 끝난 날 기념 본격 수요 없는 공급 Q&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포항공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 기반으로 좀 재밌는 실험들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죠. 원래 실험이라는 거는 실패의 연속입니다, 여러분.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도 처음 해봤을 때 오류를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해서 하나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저는 그 과정을 실패하는 걸 여러분한테 아주 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. 고등학교 2학년 때 포항공대에서 열었던 이공계 대탐험이라는 캠프를 한번 갔어요. 그때 돌아다녔던 연구실들, 엄청난 실험 장비들,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동경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과학의 첨단의 길을 좀 같이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자사고랑 과학고의 존재를 몰랐어요. 박 터지게 했어요. 아무래도 그 이공계 캠프 갔던 게 컸어요. 그때 자극받은 게 너무 컸어서 처음부터 일지망이 포항공대였어요. 저는 일단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10시간의 개인 자습 시간을 채워야지 잤어요. 오로지 제가 스스로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시간만 포함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뭐 야자 1교시인데 내가 하다가 중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했어요. 그럼 리셋. 한 과목을 공부할 때 그 과목을 전체적으로 저의 표현법으로 정리한 한 권의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를 다시 절반 정도 분량으로 요약하는 다른 권을 만들고 그걸 또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게, 그리고 이 한 장에 담긴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머릿속에서 약간 마인드맵처럼 전체 내용을 제가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. 있죠. 만약 오늘 제가 10시간을 못 채우고 좀 덜 했다. 그러면 내일의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이제 쉬는 시간, 아침에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 길에 최대한 시간을 짜내서 다음 날에 더 많은 공부량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. 객관식은 개수 점검 필수. 뭐 1번에 몰렸다든지 5번에 밀렸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평준화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편이고요.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든지 다음 시간인데 전 시간 거를 괜히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을 테니까 좀 체크를 해놓는 편이었고요.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. 그럼 걔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선생님의 말씀,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미리 확률이 높은 애들을 따로 정리해 놓고 좀 더 봤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.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게 머릿속에 강하게 남거든요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. 2학년 들어가서 이과 가자마자 그때부터는 쭉 1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중간, 기말, 중간, 기말 총 치자면 8번? 저희가 셋이서 항상 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른 두 친구는 의대를 갔어요. 저 혼자 공대를 왔는데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 테니까 너가 그걸로 사람들을 고쳐라.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아요.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의대 쪽으로 많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고 이 지원이라든지 공대 쪽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공계 쪽, 특히나 자연과학 계통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.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.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진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분야예요.
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과학을 대중화시킨다.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방송에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원래 과학 강연을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학을 좀 더 재밌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 과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마음을 여는 게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예술로 다가가면 좀 쉽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마술사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과학 마술 쇼를 연다든지 가야금하는 연주자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가야금 연주로 과학을 표현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예술을 표현하거나 예술을 과학으로 확장시키는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도 과학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과학관에서 큐레이팅을 하시는 분들 그 모두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. 1등으로 달려나왔어요. 저의 자랑이고 당일에 마이 입고 위에 떡볶이 코트를 입고 갔는데 교실에서는 이제 더우면은 잠이 오니까 교복 와이셔츠랑 조끼만 입고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안 입고 두고 왔어요.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때 보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. 혹시 거기 분실물 그것도 있었어요. 그 영어 시험 보는데 처음에 그 듣기 방송 나오잖아요. 그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막 안내사항 나오고 있는데 말벌 한 마리가 뒷자리부터 한 줄을 싹 휩쓴 거예요. 다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그때 감독을 보셨던 선생님께서 손으로 말벌을 한 방에 팍 해가지고 처치를 해주셨어요. 완전 걸크러쉬. 저 사포자였어요. 사회 과목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 중에서도 경제를 어려워했어요. 그래서 이과 선택한 것 중에 사회를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서 이과를 간 것도 있었어요. 저희 학교 특 한 학년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. 모든 과 다 합쳐서. 그러니까 한 과에 한 25, 30명 정도 들어오고 10개 정도 과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. 전원 기숙사거든요. 기숙사에서 맨날 같이 치킨 먹고 다음날 수업 다 같이 우르르 가고 또 지진 났을 때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버텨내고 그런 시절을 같이 겪었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 다 전우 같아요. 사실 좋은 대학을 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요즘은 너무 다원화된 세상이고 좀 새로운 걸 많이 개척해 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드리겠는데 공부가 아니라도 좋아요. 좀 뭔가를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 학생일 때 그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원동력이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온 힘을 다해보고 성취해낸 그 경험이 저를 계속 이끌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저를 따라와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아본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봐라 라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렇습니다.